미군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숨에 전국을 긴장시켰습니다.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동맹의 균열이 시작된 신호일까요? 2025년 10월 중순 한 통의 서한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주한미군 사령부. 내용은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한국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한미주둔군지 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의 서한은 단순한 외교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누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과 힘의 균형이 담긴 신호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한 수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국방부와 연계된 방공통제 체계 일부에서 내란 음모와 관련된 내부 자료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10월 14일 새벽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 중 하나인 MCRC 중앙방공통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통제소가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폭합구역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구역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이며 미군 시설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통제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군 관리 구역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 대해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되자 주한미군은 곧바로 공식 서한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서한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SOFA 제3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미군 관할 지역 또는 시설에 접근할 때는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즉 주한미군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영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구역은 미군 기지가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구역이다. 미군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결국 법적 논쟁은 시설의 경계선과 협정의 해석 문제로 번졌습니다. 누구의 땅이었는가, 누구의 통제였는가. 이 질문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미군 범죄 사건이나 환경오염 문제, 기지 내 사고 등과 관련해 한국 사법기관이 미군 측과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이나 외교 절차를 넘어 주권의 범위와 동맹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 이후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특검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주한미군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격렬하게 갈렸습니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의견과 한미 동맹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 일부는 이번 사건을 사우스 코리어즈 인베스터게이션 엔터즈 U.S. 밀러터리 다메이 IN, 즉 한국 수사가 미국 군사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CNN과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번 갈등이 한미 동맹 내 신뢰의 균열로 번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항의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미 동맹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징후일까요? 이 질문은 단지 외교부의 회의실 안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동맹의 주권 균형이라는 오래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 노선을 걸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으로 드러난 긴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제도, 신뢰, 관행이 얽혀 있습니다.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미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 SOFA, 즉 주한미군지 위협정 안에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의 문장, 한 단어의 표현이 국가 주권과 외교 질서를 갈라놓을 만큼 모호한 조항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OFA, 이 협정은 1966년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 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지휘 권리 의무를 명시한 협정이지만 그 속에는 미군의 법적 보호장치와 한국의 제한된 사법권이 얽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경제력은 약했고 군사력은 미군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SOFA는 필요한 불평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고 그 대가로 자국 군인들에게 광범위한 면책권과 기지 이용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SOFA의 주요 내용은 단순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한 권리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근무 중 발생시킨 범죄는 원칙적으로 미군 측이 1차 관할권을 가집니다. 비근무 중 범죄만 한국이 재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 절차와 협의가 길어져 실질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지 내 출입이나 시설 접근은 사전 협의와 허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 협의라는 표현이 이번 사건의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SOFA 제3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할 때에는 합중국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문장에 출입할 때 동의, 이 두 단어가 지금 한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특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곳은 미군의 관리 구역이 아니다. 한국 공군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이다. 하지만 미군은 그 구역에 들어가려면 미군의 시설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한국 구역일지라도 통로가 미군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SOFA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구 땅이냐가 아니라 누가 통제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지리적 주권과 운용상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한국은 우리 땅에서 벌어진 수사라고 말하지만 미군은 우리의 작전 시스템 일부가 포함된 구역이라 주장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2014년 평택 미군기지 오염수 유출, 2018년 군산기지 환경오염 논란.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SOFA의 경계였습니다. 그때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왜 우리 법이 미군에게 적용되지 않느냐? 왜 미군은 한국의 법정에 서지 않느냐? 하지만 정부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SOFA 개정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SOFA는 단일 협정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주둔 협정, 그리고 미국 의회의 승인 구조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조항을 바꾸려면 외교 군사 정치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토록 민감한 조항이 다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1966년에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였지만 2025년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리고 자체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여전히 한국 영토 일부를 관리권 명목으로 통제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의 국력이 성장했음에도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셈입니다. SOFA는 한미동맹의 기반이자 동시에 족쇄입니다. 그 안에는 상호 신뢰와 불신,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특검의 압수수색과 미군의 항의는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 협정이 안고 있는 모순이 터져나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불평등한 동맹 구조를 당연시해야 하는가? 그날 오산 공군기지 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투기 엔진 소리와 관제 교신이 뒤섞였을 그곳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낯선 검은 차량 여러 대가 기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오산기지 진입 시도. 그 순간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국가내란 및 방위 관련 비리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들이 향한 곳은 MCRC, 즉 중앙방공통제소.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략통제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공군 제호전술통제단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미군 제7공군 소속 정보요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간을 두 나라가 나눠 쓰는 방공의 심장부였습니다. 특검팀은 새벽 6시 40분경 기지 정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으로의 진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헌병이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미군 통제 구역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날 하루 그리고 한미 관계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특검은 미군이 수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발했고 미군 측은 절차상 정당한 통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일단 현장을 떠나 한국 공군 쪽 경로로 우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군 사령부는 워싱턴 본부로 비인가 수사기관이 군사시설에 접근 중이라는 긴급 보고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참모, 외교 담당관, 방공작전 참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SOFA 위반 소지가 있으며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그날 오후 주한미군 법무실 명의의 공식 항의문이 서울 용산의 외교부로 팩스와 이메일 두 경로로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서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The recent search attempt by the Korean investigation team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U.S. 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국 수사기관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한미 SOFA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지만 특검 측과 국방부, 공군의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했고 공군은 미군 구역 통과 사실은 맞지만 작전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장에 따라 한국 땅을 수색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미군은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맹이며 이번 사태는 그 신뢰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우려된다. 이 발언은 즉시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미군, 한국 정부의 절차 위반 경고. 동맹의 균열? 뉴스 자막은 불안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여당에서는 국가기관의 오만한 수사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주권을 침해한 외세의 개입이라며 반격했습니다. SNS에서는 SOFA 폐기, 미군항의 주권 논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미군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MCRC에 근무하던 미군 장교 일부는 정보 보안 절차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 접근권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였던 셈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부 방공 레이더 데이터가 한국 공군으로 즉시 전송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방부는 긴급히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표면상은 기술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신뢰 균열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외교부는 조용히 미국 대사관 측에 비공식 협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SOFA 해석에 불일치가 있다면 외교적 논의로 풀자. 하지만 미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사 절차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누가 이 땅에서 최종 권한을 갖는가라는 냉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외교의 테이블을 넘어 국민의 눈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는가? 한국은 스스로의 군사 주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 갈등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의 반응, 그리고 향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오산기지에서 벌어진 일, 그 여파는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도쿄까지 번졌다.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이 세 나라의 전략 지도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 워싱턴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은 한국의 내정적 수사 활동이 미군의 작전 체계를 침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더 싫은 한미 SOFA의 모성이 오랜만에 폭발했다며 이번 사건을 얼라이언스 스트레스 테스트 동맹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익명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 수사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행동했다면 그건 군사 기밀을 위협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사권은 주권의 일부이며 미군이 이를 제약하려 하면 동맹 내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차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시선입니다. 중국 관영 항구시보는 한미 동맹의 내적 불협화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전략적 메시지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통제 아래 있으며 실질적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조의 기사는 연일 포털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은 외부 군대의 과도한 개입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그러나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다소 미묘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 간 갈등은 일시적이며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만약 한국 내 미군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그 공백은 일본이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본은 이번 사건을 동맹 내 주도권을 확대할 기회로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한 건 단순히 사건의 진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한미동맹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방 자립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은 보호자에서 협력자로 변화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내 여론은 여전히 갈렸습니다. 주권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와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부딪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제는 미군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한 사건의 반응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의존의 시대에서 자립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조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정이 아니라 경제, 외교, 정보, 기술이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균형을 바꾸는 일은 단지 조항 하나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은 동맹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한 통의 항해 서한이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의 문제이자 감정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가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60년대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그 시절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조항의 틀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미동맹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춘 사건이었습니다. 그 균열의 틈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그리고 신뢰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대의 한국이 그 답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군의 항의는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산 공군기지 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투기 엔진 소리와 관제 교신이 뒤섞였을 그곳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낯선 검은 차량 여러 대가 기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오산기지 진입 시도. 그 순간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국가내란 및 방위 관련 비리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들이 향한 곳은 MCRC, 즉 중앙방공통제소.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략통제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공군 제호전술통제단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미군 제7공군 소속 정보요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간을 두 나라가 나눠 쓰는 방공의 심장부였습니다. 특검팀은 새벽 6시 40분경 기지 정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으로의 진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헌병이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미군 통제 구역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날 하루 그리고 한미 관계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특검은 미군이 수사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발했고 미군 측은 절차상 정당한 통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일단 현장을 떠나 한국 공군 쪽 경로로 우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군 사령부는 워싱턴 본부로 비인가 수사기관이 군사시설에 접근 중이라는 긴급 보고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참모, 외교 담당관, 방공작전 참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SOFA 위반 소지가 있으며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그날 오후 주한미군 법무실 명의의 공식 항의문이 서울 용산의 외교부로 팩스와 이메일 두 경로로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서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The recent such attempt by the Korean investigation team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U.S. 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국 수사기관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한미 SOFA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지만 특검 측과 국방부, 공군의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했고 공군은 미군 구역 통과 사실은 맞지만 작전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장에 따라 한국 땅을 수색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미군은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맹이며 이번 사태는 그 신뢰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우려된다. 이 발언은 즉시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미군, 한국 정부의 절차 위반 경고. 동맹의 균열? 뉴스 자막은 불안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여당에서는 국가기관의 오만한 수사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주권을 침해한 외세의 개입이라며 반격했습니다. SNS에서는 SOFA 폐기, 미군항의 주권 논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미군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MCRC에 근무하던 미군 장교 일부는 정보 보안 절차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 접근권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였던 셈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부 방공 레이더 데이터가 한국 공군으로 즉시 전송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방부는 긴급히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표면상은 기술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신뢰 균열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외교부는 조용히 미국 대사관 측에 비공식 협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SOFA 해석에 불일치가 있다면 외교적 논의로 풀자. 하지만 미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사 절차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누가 이 땅에서 최종 권한을 갖는가라는 냉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외교의 테이블을 넘어 국민의 눈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는가? 한국은 스스로의 군사 주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 갈등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의 반응, 그리고 향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오산기지에서 벌어진 일, 그 여파는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도쿄까지 번졌다.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이 세 나라의 전략 지도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 워싱턴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은 한국의 내정적 수사 활동이 미군의 작전 체계를 침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더 실은 한미 SOFA의 모성이 오랜만에 폭발했다며 이번 사건을 얼라이언스 스트레스 테스트 동맹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익명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 수사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행동했다면 그건 군사 기밀을 위협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사권은 주권의 일부이며 미군이 이를 제약하려 하면 동맹 내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차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시선입니다. 중국 관영 항구시보는 한미 동맹의 내적 불협화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전략적 메시지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통제 아래 있으며 실질적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조의 기사는 연일 포털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은 외부 군대의 과도한 개입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그러나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다소 미묘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 간 갈등은 일시적이며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만약 한국 내 미군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그 공백은 일본이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본은 이번 사건을
동맹 내 주도권을 확대할 기회로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한 건 단순히 사건의 진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한미동맹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방 자립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은 보호자에서 협력자로 변화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내 여론은 여전히 갈렸습니다. 주권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와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부딪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제는 미군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한 사건의 반응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의존의 시대에서 자립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조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라 경제, 외교, 정보, 기술이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균형을 바꾸는 일은 단지 조항 하나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은 동맹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한 통의 항해 서한이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의 문제이자 감정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가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60년대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그 시절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조항의 틀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미동맹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춘 사건이었습니다. 그 균열의 틈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그리고 신뢰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대에 한국이 그 답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군의 항의는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